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전북으로 총출동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현역 의원 공천 배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부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황 군수는 공소 내용을 부인했으며 검찰은 황 군수 부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설 명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눠서 행복한 봉사자들과 도움받는 이웃의 감사의 마음이 한데 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종빈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내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전북을 방문했는데 현역 의원 20% 컷오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격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일성부터 당내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선거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이 금고에 밀봉해 놓은 현역 의원 평가 역시 어떤 식으로든 20대 총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천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결국 전북 현역 의원 9명 가운데서도 의원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하면 심사에 반영되고 공천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있는 현역 가운데도 평가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탈당으로 공석이 된 정읍과 군산 선거구 모두 전략 공천은 없을 것이라며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결국은 결정하는 분들은 유권자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사장되는 게 아니냐던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이번 총선 판도를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뿐 아니라 표창원 교수 등 영입 인사들이 총출동해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도 창당식을 갖고 공식 출범해서 양당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당에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더민주당 영입 인사인 김병관 외진 이사회 의장 등도 표 교수와 함께 전주와 정읍을 돌며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전북 도민과 스킨십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읍의 당내 후보 개소식을 빼놓지 않는 점은 탈당한 유성엽 의원을 겨냥한 실력 행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안보, 경제, 민생 모두 온몸으로 실천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야권 대안 세력을 모색한 지 50여일 만에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초대 당대표에 안철수, 천정배 투톱 체제를 갖추고 대전에서 전국 정당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이번에 변화의 터전을 만들지 못하면 정말 우리에겐 더 이상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지난 26일 유성엽, 김관영 의원을 주축으로 전북 도당을 창당한 국민의당은 도내에서만 총선 입지자가 2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 더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북 정치권의 맹주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새로운 야당 세력이 각각 총력전을 펼치며 70여일 남은 총선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정부의 목적 예비비 지원이 유보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원하기로 한 3천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지역에는 전액이나 50% 지원하되 전북과 서울, 경기, 광주와 강원은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지원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6개 교육청은 오늘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서 황 군수는 부인의 무죄 입증에 힘을 보탰지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강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3년 본청 공무원 취업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권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황 군수는 부인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군청 직원과 지지자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할 말 없어. 현재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국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황 군수는 부인이 취업 청탁을 받을 당시 함께 있었다는 브로커의 진술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브로커가 이력서를 건넬 때 군수도 함께 있었다고 한 진술에 대해 황 군수는 당시 산불 감시를 위해 출장 중이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군수 운전기사도 증인으로 불러 군수의 행적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순창 군수 부인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황 군수의 증인 신문은 지역 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공개의 원칙은 물론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의 답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황 군수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순창 군민회의 관계자와 황 군수 지지자 등이 나와 재판을 지켜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지방이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경찰청으로,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검찰청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양당에 건의했습니다. 연말이면 폭증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을 차단할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읍세무서는 매년 12월에 농민들의 면세유 배정 잔량을 모아 농협 임직원 등이 나눠 쓰는 일이 성행한다는 전주 MBC 보도에 따라 실태 파악과 국세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지역만 봐도 월별로 10억 원 정도인 면세유 사용량이 12월에는 50억 원으로 증폭해 면세유를 미리 확보해 유용하는 관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추운 날씨만큼 마음도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따뜻한 현장을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글지글 전 익는 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 여기에 봉사자들의 웃음까지 더해져 넓은 강당이 오전부터 시끌벅적합니다. 200인분의 음식을 만들기 위해 35판의 계란을 쉴 새 없이 깨고 밀가루 반죽을 입혀 봉사자들에게 나릅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전이 이웃에게 전달될 생각에 힘든지도 모릅니다. 노인 할머니들도 갖다 드리면은 맛있게 잘 드시면 그걸로 감사하지 뭐. 그리고 건강하시고. 안 그래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전 내 부친 4종류의 전을 예쁘게 담아내고 한과와 과일, 떡국떡까지 보자기에 곱게 포장합니다. 계셔요. 할머니 계세요. 추운 날씨지만 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을 전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덕담과 안부 한마디가 어려운 이웃들에겐 더없이 큰 위로가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일은 힘들더라도 다들 좋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명절이 보다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이웃 나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17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모금액은 58억 3,600만 원으로 목표액을 1,600만 원 초과 달성해 온도탑 온도가 100.3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중 70.8%가 개인 기부였으며 성금은 전북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됩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 한과를 만드는 손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 한과는 친환경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잘 반죽한 찹쌀을 건조시킨 뒤 기름에 튀겨 모양을 만들고 물엿을 바릅니다. 이어
휘밥가루나 검은 깨로 옷을 입혀 유과를 완성하는 능숙한 손놀림이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생강이나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로 맛을 더한 산자는 설을 앞둔 요즘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듭니다. 작업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데도 대목 물량을 대기엔 역부족입니다. 한과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맛있게 드시는 걸로 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이 업체는 1년에 찹쌀 100가마를 소모할 정도로 전통 한과를 상품화하는 데 성공해 지역 경제 파급도 만만치 않습니다. 쌀을 더 많이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과를 시작을 했고 이 사회 이바지를 하려면 그래도 한과를 만들어야.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늘고 있는 한과가 오랜 전통의 맛과 맥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 소비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첫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 돼지 농장 주변에 대한 이동 제한이 내일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안에 있는 농장의 돼지와 축사를 검사하기 위해 어제부터 시료 채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 발생 농장 주변에 대한 이동 제한이 내일부터 해제되며 농가는 실태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한 달 후 재입식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38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2% 상승하고 1년 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2.3%나 올랐고 서비스 물가도 2.2% 상승해 물가 인상을 이끌었고 원유가 인하의 영향으로 공업 제품은 1.3% 하락했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예정지 주변에 멸종위기 2급인 큰 기러기 만여 마리가 머물며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사업 예정지에서 1.5km가량 떨어진 만경강에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위기종인 황새 2마리와 취약종인 노랑부리 저새 1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전북녹색연합과 새만금 시민 생태조사단은 이들 희귀조류의 번식과 월동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추정된다며 환경당국에 정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지역의 표준 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5% 상승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표준 주택 가격은 완산구가 3.94%, 덕진구가 2.37% 상승했으며 결정고시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고시된 표준주택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효자동 3가의 한 주택으로 6억 600만 원입니다. 정읍시가 이번 달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연중 쉬지 않고 운영합니다. 임실구는 노인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한우를 키우도록 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한우 배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내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정읍시는 현재 9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평일 야간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쉬지 않고 운행합니다. 이용 요금은 종전과 같이 일반 택시의 50% 수준인데 정읍시는 올 하반기에 3대를 추가로 구입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달부터 평일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에도 연중 무휴로 확대 운영하게 됐습니다. 임실군이 한우 사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된 한우 암송아지를 분양하고 30개월 이내에 6개월령 암송아지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한우 배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한우 배내기 사업은 과거 농촌에서 실시됐던 전통 사육 방식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로 인해 노인들의 소득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95명의 산불 진화대원과 감시원을 새로 선발해 봄철 산불 예방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화대원과 감시원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논 밭두렁 소각을 실시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주군이 친환경 농업 실천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 92만 포를 농가에 공급합니다. 14억 원을 들여 추진되는 유기질 비료 공급은 사전 신청을 받은 3,600 농가에게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을 공급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수학 여행단을 지난해보다 2만 명이 늘어난 33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학여행 콜센터를 통해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고 체험학습비와 전세버스 임차, 사전답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를 찾은 수학여행단은 지난 2012년 25만 6천 명에서 지난해 30만 2천 명으로 3년 새 18%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규정, 임원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전관에 이어 규정까지 제정되면서 전라북도 두 체육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까지는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통합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시군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기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부터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해결된 안건은 사실상 김재 씨와 정읍 씨가 충돌한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사후 문제 해결이 아닌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식으로 갈등 조정 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시는 분들입니다.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사거 3마을 23만 원, 광대리 광대마을 22만 원, 덕천리 덕천마을 22만 원, 백운마을 18만 원, 대장리 용산마을 1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산정리 발산마을 17만 원, 상금리 상금마을 15만 원, 석현마을 15만 원, 중금마을 15만 원, 연동리 청룡마을 15만 원, 연화마을 23만 원, 율촌리 율촌마을 22만 원, 신기마을 15만 원, 중산리 곡촌마을 18만 원, 중산마을 1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춘산리 이반마을 24만 원, 지성리 남월마을 15만 원, 해룡리 대촌마을 15만 원, 반월마을 15만 원, 신월마을 1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체험 전시회가 오늘부터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청년들의 희로애락을 술 한 잔에 표현한 이권중 개인전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오는 28일까지 전통한지 공예기술 재현교육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수로 그려낸 그림과 쇠날 속 자수용품을 전시합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코믹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오늘까지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알뜰장터를 운영합니다. 김제시는 오늘과 내일 시청 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주차장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합니다. 완주군은 오늘부터 4월까지 매주 수요일 군청에서 책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합니다. 부안군은 전라좌수영 세트장에 배치될 영상 큐레이터 지원자를 오늘부터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